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어제 제가 밤에 처음으로 올렸다가 동영상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쪽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금방,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해찬 당대표 욕을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 주자격으로 이해찬 대표, 그리고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저를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해코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저를 어떻게 한다거나 뭐 고소를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인격,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그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하면서 무슨 고소, 그분들이 제 방송을 어떻게 한다고, 그 고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이 얼마나 퍼져나가 있는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딴 데 댓글을 달거나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럴 정도로 좀 많이들 계셔서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해찬 대표가 듣고 계신다 하더라도 뭐 기분 나빠하시고 뭐 어쨌든 뭐 관리는 유튜브에서 관리 통제는 점점 더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말씀이 길어지네요 또. 에고 어쨌든 이쪽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인격을 믿을 수가 없어갖고 내용이 혹시 뭐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은 안 된다 싶어갖고, 그러니까 막 무슨 엄청 험하게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가슴이 좀 진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좀 들으면 기분 나쁠 표현들, 형용사들을 썼던 게 신경 쓰여가지고 좀 진정된 다음에 다시 하려고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털보 총수하고 우리 손석희 앵커하고는 이제 뭐 전혀 손석희 없는 JTBC가 상상이 되시나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없는 그 박원순의 그 교통방송이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줄타기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면서 당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는 이 일에 완벽하게 100%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 촛불 국민들의 진짜 그 안정적이고 사활적이고 핵심적인 자산이 됐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토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지 않는 금토일 이 주말에 JTBC 뉴스 시청률을 높여주기 싫어서 그때는 이제 뉴스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MBC를 보거든요. 근데 MBC 뉴스 어제 걸 보다가 MBC 뉴스 보시나요들? 너무 놀랬던 게요. 뉴 라이트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신친일파, 이게 뉴 라이트의 공식 명칭이 아니죠. 여기 신우파죠. 근데 신친일파, 뉴 라이트가 신친일파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북격인, 그러니까 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때 매국노라고 엄청 욕먹었었던 안병직이라는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었다는, 그래서 편당 뭐 요새 돈으로 억 단위래나 몇 천만 원이래나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거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이렇게 찬양하는 논문을 썼다는 그 양반이 어후 지금 또 다시 흥분되는데 좀 가라앉히고, 이름이 이영훈이죠. 그 이영훈이라는 그 노친네가 우리 민주애국 언론이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합류해서 MBC가 그거 빼면 쓰러지는 스트레이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기자분의 따귀를 올려붙이더라고요. 와, 그 핸드폰을
팍 쳐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지게 만들더니 그 다음엔 싸다구를 갈겨버리더군요. 이영훈 씨가요. 감히 그 일본 돈을 받아먹고 움직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 그 학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뉴 라이트 신친일파 이 신종 매국노 그 일본의 앞잡이가 우리 촛불 국민의 민주 애국 언론의 뺨을 때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우리는 스트레이트를 반드시 꼭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불어서 그렇게 따귀를 때리는 그런 만행을 폭력적인 만행을 저질러 놓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대요.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질 않아서 월요일 날 스케줄대로 방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영훈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경멸하는 그 엘리트주의, 엘리티즘 그런 이제 굉장히 뭐라 할까요? 제 눈에는 추하게 보이는 그런 엘리트 분자,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오만함이죠. 말도 못하는 오만함. 그럼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우리 촛불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 겁니다. 자기들 거고 자기들은 뭐 사법부, 학계, 그 다음에 뭐 종교계 같은데 깊이 침투해서 몇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조작질해 먹고 통치하고 국민들을 관리하고 가르치지만 문재인, 이재명 이런 정치 권력들은 5년이면 끝나죠. 그리고 그 자기들 뒤에는 1%의 기득권, 우리나라의 친일 토착 왜구들을 중심으로 한 상위 1%의 기득권이 도사리고 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이 직접 들어와서 돈을 뿌려대는 이게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법륜이 막사이사이상 그러니까 여기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글로벌 자본 매파 네오콘 글로벌 네오콘 락카펠러 재단하고 재단이 뒷받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뉴라이트가 2002년에 결성이 되면서 거기에 돈줄이 들어온 거는 뭐죠? 그 한미일 군사동맹 과거 오바마 힐러리 부시 오바마 힐러리가 극대화했던 이쪽에 적극적으로 합류한 그 일본 극우의 돈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요즘 밝혀지는 거는 뭐 일본회의라는 단체 이름까지 막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쪽에서 돈을 특히 서울대하고 특히 연대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옛날 고대의 뭐 민주화 운동 세력까지도 다 망했죠. 그래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고대 출신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외세들까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배후를 지켜주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감히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언론의 뺨까지 때리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너무 진짜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머릿속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하는 방법 같은 거를 더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하나의 행태고요. 그 가짜 학자, 어용학자, 뭐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식인과 진짜 지식인과 그다음에 지식 분자를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엘리트 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용으로 움직이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기생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득권에 기생하는 집단.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 계속 그 이제 이슈 몰이를 좀 많이 잦아들긴 했는데 하고 있는 우리 유재일 씨요. 유재일 씨한테 속상해서 아까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 나를 차단 안 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좋아요 추천이 제가 단 댓글에 달리는 걸 보면서 아직 차단을 안 했구나. 댓글을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 날아든다에서는 유시민 비판하니까 즉각 차단시켰었고 최인우 씨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법륜 그 다음에 저는 한걸레라고 부릅니다. 결례라는 말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 한결레라고 불러주기 싫습니다. 그리고 유재일 씨의 콜라보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건 주로 저는 제목하고 댓글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유재일 씨가 실방에서 그 슈퍼챗 후원 계좌도 열어놨고 슈퍼챗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실방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실방 시작하는 게 제 눈에 보이면은 확인을 할 때가 있는데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10만원까지 단위가 올라갔더라고요. 좀 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좀 더 효용성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런 쪽들에서 써먹을 활용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50만원 단위로 올라가겠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실방 채팅은 제가 보지를 않고 달리는 그 댓글이요. 기사 뭐 이렇게 짤 같은 거 올려놓은 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유재일님 불매운동 일본 제품 운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보고 좀 불안했는데 법륜 스님 강의를 듣고 났더니 안심이 되는군요. 제일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이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걸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민주화운동 초기 세대였다가 아마 그 사람이 프랑스로 수배를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 프랑스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이쪽하고 괴를 같이 하는 얘기들을 뉴라이트 신친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뭐 이런 식하고 이런 쪽하고 결국은 결론이 똑같은 초록이 동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칼럼 같은 거 막 실어주고 그 다음에 세슘이 안전하다 이딴 헛소리까지 지금 일본에서 수입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 같은 쓰레기들을 이참에 걷어내야 되는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걸레.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 홍세화죠. 그 사람 이름이 나는 진짜 홍세화 그 사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것도 저 돈 주고 사서 봤습니다. 돈 아까워 죽겠네. 홍세화 씨가 하는 얘기가 유재일 님이 하는 얘기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고 학문적으로도 뭐 옛날 운동권 진짜 애국적인 운동권 뭐 이런 쪽하고 논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응원한다 지지한다 이런 식의 콜라보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반만 거짓말하고 51% 내지는 뭐 이제는 드러내놓고 거의 60% 70%까지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막 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토착 외구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매국 집단에 봉사하는 이런 쪽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들은 숫골에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논리에 빠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가 하면 이제 거대 담론이 필요한 분들이요. 어떤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거대 담론이 필요한 분들은 스피커 최인호 쪽으로 모여들고 있죠. 그러니까 유재일이
그런 쪽에서 좀 논리의 허점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뭐 가다가 하는 얘기들이 맞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민주당 내의 타락한 386들과 그 꼴패미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올바랐고 상당히 뼈 있는 얘기였는데, 사람을 보고 그 하는 말들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을 지지하는데 사람이 이상한데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의 값이 떨어지죠.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이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권력 속에서는 사법부를 아직도 장악하고 거의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1% 기득권들이 유죄를 끌어가는 거가, 그 근본 핵심 이유가 그 타락한 386들, 그리고 제가 민주당 내의 구더기라고 부르는 그 부류들, 그 무리들과 꼴패미들에 대한 그 정말 올바랐던 그 날카로운 비판, 그 내용의 힘을 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죠. 그거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그 민주당까지 장악한 그 기득권의 앞잡이 이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시각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유재일 씨가 여기까지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활용당하고 있는지 참 속상합니다. 한동안 되게 꼴보기 싫고 밉고 마음 막 그랬었는데 그게 좀 지나갔나 봅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보였던 이런 면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많이 바라면서 거론도 하지 않았었는데, 왜 자기 안에 많은 모습들 중에 그러니까 통일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 보였던, 언뜻 보였던 그런 가장 안 좋은 쪽을 그렇게 전면화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인호 씨 얘기 잠깐 조금만 더 드려보자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별로 관심이, 저랑 비슷하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아니면 뭐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진짜 실력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뿅 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그야말로 대깨문 막 거의 문파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다시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이재명 지사님을 응원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운동권 출신, 유재일은 뭐 운동권 출신이 아니지만 정말 더 이상 운동권 출신들한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보니까 84학번이던데, 그러니까 원칙과 초심을 지키시면 결국은 눈에 들어오는 두 번째 촛불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키우는 쪽으로 때가 되면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키기에 진짜 비타협적으로 목소리 높이시던 우리 우상호 기자님도 빨리 돌아오실 겁니다. 이제. 근데 MBC 사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겁니다. 기적을 믿으면서. 자,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언론 알아야 바꾼다. 그 다음에 정치초단, 이런 정치초단, 이분이 아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그 최인호 씨하고 구독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해내고 있죠. 언론 알아야 바꾼다는 역시나 오늘 올라온 걸 봤더니 이 젊은 분은 혹시 바둑을 두시는 분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바둑뿐만 아니라 역사와 바둑의 조예가 아주 깊은, 그러면서 엘리트주의
계몽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하고 아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유재일이나 혹은 최인호 이런 스피커들하고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진짜 질적으로 새롭고 차원이 상승된 정말 우리 민주 촛불 국민들, 민초들의 민주주의 언론의 새로운 전형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칭찬하고, 물론 저하고는 생각이 뭐 나중엔 같아질까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유시민을 그 미국 그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이쪽 세력의 그 간첩이라고 보는 거죠. 유시민, 심상정 이런 사람들을요. 근데 심상정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알릴레오 이런 쪽도 그러니까 친문 민주정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죠. 근데 그런 각 론에서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매우 겸손한 스스로 겸손하고자 하면서 가장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주인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바둑으로 치면 고수이면서 저는 이제 탁구공을 받아내는 식으로 넘어오는 탁구공을 살리는, 그러니까 완벽한 수비, 철저한 수비, 탁구에서의 수비,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날바 이분은 그 뭐라 하더라, 전공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비를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자한당 다 포함되는 거죠. 자한당이 이제 급하면 무리수를 두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바둑에서 지나고 나면 떡수를 둔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따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진짜 언론, 무엇이 언론인가, 엘리트주의에 빠진 그 과거 기자들, 뭐 KBS, 뭐 엠빙신 이런데, 개비스 엠빙신 이런데 앉아서 연봉 1억씩 받아먹고 있는 계몽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 계몽주의, 엘리트주의가 되게 심하죠. 우리 유재일 씨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에 발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건데요.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에? 우리 젊은 너무 소중한 우리 민주애국 언론에, 그것도 공중파에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언론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우리 젊은 기자, 스트레이트 하는 기자의 따귀를 갈기다니요. 이런 저열한 폭력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진짜 이런 분자들, 자한당 이런 분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뺏어가기 위해서 펼쳤던 그 추잡한 파퓰리즘에 대항해서,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사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국민을 정말 위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이런 방향의 정책 노선을 positive populism이라고 부르잖아요. 긍정적 파퓰리즘이라는 말을 미국 언론들이 쓰던데요. 미국의 애국적인 젊은 언론에서 positive populi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리즘이 해체되고 있는 이런 선상에서 이렇게 애국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과를 더욱더 높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반드시 다 정확하게 해결을 하면서 그 이후에 뭐 조국 수석이든 누구든 또 애국적으로 그 사이에 쭉쭉 성장해 나갈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국민의 대통령들에게로 자리를 내줄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런 두 번째 촛불 대통령님, 이렇게 이어나간 이런 노선을 우리가 과거에 그 국수주의를 표방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을 휘둘렀던 그 매우 타락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딴 말에 대항해서 어떤 긍정적 국가주의라고 살짝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최인호 씨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단위 국가 개념이 잡혀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최인호 씨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 부분들도 저는 좀 봤었거든요. 한번 철학 강의 같은 거, 동서양 철학 강의, 변증법 이런 거 강의하는 거 실방을 들었다가 진짜 배꼽 빠지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시간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철학에서 보여주는 시간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베가 똥볼 차고 떡수 두고 이러면서 그리고 남북미 관계가 너무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서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자꾸 미루게 됐네요. 여러분 어떡하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고발 같은 거 추진해 주시면 이 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집단 고발하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뉴 라이트 가짜 애국자, 그 다음에 가짜 진보, 거기에 동원되는 유재일, 유재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석희 앵커, 김어준 총수가 이끄는 진짜 언론을 포함해서 이상호 기자님 돌아오실 거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질적으로 승화된 진짜 국민의 언론의 표상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곱하기 2468이 아니라 제곱수로 성장하고 크고 있는 이런 젊은 언론인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빨리 오세요. 빨리.